제가 작년인가 올린 앰플 총정리 영상이 50만 뷰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봐주시는구나 해가지고 또 한 바구니 솔직히 진짜 1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저 뒤에도 엄청 많거든요, 앰플. 사실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도 올렸죠. 궁금한 앰플 있으면 달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것들, 그 다음에 좀 유명해서 많이 보이는 것들 작년이랑 최대한 안 겹치게 좀 가져와 봤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거 고정 댓글에 달아도 무조건 물어봐. 제가 이제 그 스킨케어 세트에서 추천하는 요 1, 2, 3번 앰플, 요거는 다 S랭크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얘기 안 했던 것들을 대량 리뷰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S랭크 가성비도 성능도 너무 좋다. 제가 쓴다 그래도, 그리고 주변에서 뭘 물어봐도 아 요거는 진짜 적극 추천이다. A랭크는 아 이거 돈 주고 살만하다. 나도 돈 주고 사겠다. B부터는 도저히 집에 쓸 게 없는데 누가 주면은 써보겠다. C는 누가 줘도 안 쓴다. 요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진정 앰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라딕스 세범 리밸런싱 131 앰플이고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쇼츠에서 리뷰한 적이 있긴 한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보면 막 피지 연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여드름에 직격타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성분표를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뭔가 특별한 성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 사실 여기에 이제 인체 실험 결과로 뭐 피지 감소 이런 게 있는 거는 이 앰플이 엄청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아신아마이드 때려 넣고 하면은 요 정도 나와요. 근데 진짜 얘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피지 연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단어를 되게 잘 만들어낸 앰플이라는 저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얘를 C를 꽂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셀, 이거는 이제 유산균 앰플이라 가지고 좀 유명하죠. 유산균 앰플이라는 말이 뭐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발효 추출물, 어찌 보면 그 넘버즈인 3번 세럼에서 이어지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마녀공장의 비피다 뭐 이런 거랑 또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발효 용해물로 거의 꽉 들어찬 앰플입니다. 이 비피다랑 락토바실러스 두 개가 어찌 보면 발효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뭐 피부결이나 장벽 강화 이런 거에 도움은 돼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원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를 그닥 선호하지 않기는 하고, 사용감이 끝에 좀 끈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나 막 리뷰 같은 거는 되게 데일리 앰플처럼 돌아가는데 그런 거보다는 발효 종류를 그래도 좀 많이 써보셨고 앰플을 그래도 많이 좀 내가 경험했다라는 분들이 쓰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격도 사실 20ml 치고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는 한 B 정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와서 많이 물어보셨던 거, 에스네이처의 요거 블루카밍 앰플, 병풀이랑 뭐 판테놀, 그 다음에 진정이 좋은 거는 되게 많이 때려 넣었어요. 근데 사용감을 비교적 좀 수분 앰플처럼 잡았다. 근데 저는 약간 이 뽕뽕이 파랑이들 때문인지 끝에 마무리감이 약간은 그 유분감 같은 게 조금은 느껴져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리고 지금 공식몰에서 50g에 25,000원 정도 하는데 이 가격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S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A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징크테카, 요거 저번에도 A를 줬는데 얘의 정체가 뭐냐면 피지랑 유분을 이제 좀 잡아준다 이런 걸로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보다는 얘는 그냥 시카가 충분히 들어간 세럼이에요. 진정은 좋아. 근데 여기서 말한 징크 라고 얘기하기에는 징크가 0.00001 들었어. 그게 유일하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딱 썼을 때 뭔가 바르고 나서 약간의 유분감 같은 것도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쓰시는 분들 워낙 잘 쓰는 앰플로 알고 있고, 징크가 1 들었긴 했어. 근데 테카를 진짜 충분히 넣었어. 다만 이제 징크를 얘기하는데 징크가 뭐 피지 조절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넣은 거는 아쉽긴 하다. 하지만 제품은 괜찮다. 얘 S 줍시다. 티트리 세럼 중에 저는 차라리 그냥 이런 게 무난한 것 같아요. 마일드랩 베타트리칸. 얘 같은 경우는 티트리가 잘 맞으시면은 그냥 정말 잘 쓰실 만한 티트리 추출물을 다양하게 넣은 거고, 사용감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냥 산뜻하고 끈적임이 진짜 지성 피부분들 다 좋아하실 만큼 되게 없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거 썼을 때 진정 되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성분이 그 징크 PCA 들어있고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라고 해서 바하 성분을 조금 더 이제 저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성비 지성용 진정 앰플 찾는다 그러면은 DMCK 기본적으로 추천하지만 요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저는 S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디어클레어스 미드나잇 액티브 유스 액티베이팅 드롭인데 안티에이징도 기능이 있고 장벽에 좋은 펩타이드 뭐 이런 성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진정에 좋은 아줄렌 이런 게 조금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 그 EGF 뭐 고함량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다만 사용감도 조금 가볍게 뽑혔고 펩타이드나 아줄렌 함량도 고함량인 편인데다가 요렇게 또 배합이 나온 것들이 흔치 않아서 얘도 이제 S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후줄근하게 튀어나와서 죄송한데 이 두 가지를 반반 비교로 오랫동안 써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테라크네 세럼 먼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막 각질이랑 피지 관리 성분이 되게 세게 들어있어서 이거 여드름 피부에 자극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며칠 써보니까 보습을 생각보다 되게 높게 잡아서 뭔가 보습은 좀 되는데 각질이나 피지 관리도 좀 되고 그래서 민감 피부 쓰기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뭔가 트러블이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얘 쓰고 나서 뭔가 조금 맨질맨질해진 느낌이 든다. 요거를 A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가 아닌 이유는 초민감성한테는 약간 자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극약 처방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A 시카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거든? 쓰면 쓸수록 너무 끈적거려. 진정 성분 결국에 이제 테카, 시카 이런 계열인데 흔적 세럼이라 되어 있는데 흔적 케어는 또 그렇게 함량이 높지 않거든? 그래서 뭔가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B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 천사. 요것도 제가 옛날에 추천 한번 많이 했었죠. 발라보면은 진짜 그냥 가볍고 병풀 추출물 어느 정도 들어있는 그냥 매일매일 쓰기에 정말 국밥 같은 그런 앰플인데 아마 뭐 병풀 추출물 한 1%, 1.5%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격에 써볼만 하다. 이거 S 갈까? A로 가겠습니다. 예전만큼의 세일가는 안 나오네요, 잘. 그리고 어니언 이게 리뉴얼이 됐죠. 얘가 이제 진정도 되지만 흔적 완화 된다 이러면서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근데 원래 버전은 사실 그 흔적 완화 해주는 성분이 너무 적었어. 근데 리뉴얼 되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미백 성분도 2%에서 5%로 올라가고 판테놀 장벽 관련 성분도 여기 보면 2% 정도 들어있다고 써있고 메인이 되는 양파 추출물의 함량은 좀 적은 편인데 어쨌든 그 진정, 장벽 그리고 흔적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스펙업이 좀 됐다. 그리고 사용감도 괜찮습니다. 일반 수분 앰플하고 비슷하고 앰플이라고 해서 사용하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서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양파 컨셉을 충실히 했더라면 그러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A는 줄 수 있다.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 파넬. 이것도 그때 리뷰 한번 했었죠. 얘가 이제 시카 마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카 어찌 보면 병풀이 좀 메인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병풀 추출물이 500ppm이에요. 0.05%인데 사실 추출물 치고는 너무 조금 넣었어. 보습은 잘 되는 세럼이지만 뭔가 유효 성분 함량을 따졌을 땐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저는 C. 넘버진 판토텐산. 요것도 저는 C입니다. 이게 판토텐산이라는 게 고함량 먹었을 때 피지 조절해주는 효과 있는 그거를 이제 바른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나온 건데 판토텐산을 발랐을 때 피지를 없애줄 수 있는지는 아직은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컨셉을 좀 잘 잡은 화장품인데 사용감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런 점에선 저도 그냥 써볼 것 같은데 뭔가 그냥 판토텐산은 컨셉으로 했다는 게 좀 아쉬워. 그래서 B를 주기도 좀 싫어. 그래서 얘는 이제 C. 그다음에 비플레인 시카테롤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얘가 성분표 보시면 병풀 추출물 3.5 돼 있는데 병풀 추출물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시카 앰플 중에는 함량이 제가 본 거 중에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 비그룹 저희 카페에서 진짜 오랫동안 서로 추천하는 템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한 단점은 약간 끈적입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가격도 좀 처음보다는 많이 내려왔고 뭐 사용감이나 함량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괜찮다. 요거 쓰고 진정 잘 됐다는 분들 되게 많아서 근데 완전 여름에 지성분들이 쓰기에는 완전 산뜻한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끈적이는 감이 있어서 그거는 감안해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저의 S 중에 들어있는 친구입니다. 진정 앰플 요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앰플 계열인데 수분 앰플은 솔직히 성분 이런 거 좋긴 한데 사용감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분 앰플을 바르는 이유가 나는 진정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속건조나 메이크업이 안 밀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용감에 몰빵 쳐서 평가합니다. 일단 첫 번째 웰라쥬. 이거 너무 유명하죠? 히알루론산 성분이 그러니까 효과를 어느 정도 낸다라고 하는 게 0.1%부터거든요. 일단 얘가 메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0.1이고 근데 이것저것 하면 0.2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흐르는 듯한 데에 수분은 어느 정도 넣어주는 이 제형과 그 다음에 이 가격 이거 100ml 2개면 50ml 앰플 4개인데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갈만하다. 근데 얘를 제가 메인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가볍긴 가벼운데 처음에 끝에 약간 끈적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뭐 히알루론산 포함 다른 수분 성분들 들어있고 막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것도 유명하죠. 이것도 리뉴얼이 됐어요. 케이스가 지금 약간 다르죠, 옛날 거랑. 얘도 일단은 히알루론산 거의 0.1이고 약간 리뉴얼 되면서 좀 굴러간다고 해야 되나 피부에? 그런 느낌이 조금은 늘었다. 옛날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옛날 배합이 좀 더 산뜻했었는데 그치만 그냥 매일매일
국밥 먹듯이 바르기에는 진짜 나쁘지 않은 세럼이다. 근데 막 이거를 막 엄청난 세럼인 것처럼 막 피부과 원장님들도 막 추천하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템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S 줄 건데 옛날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아하지만 A를 줘야 되는 거는 요거 스쿼알란 에스네이처. 요게 이거의 또 크림 버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분도 되게 잘 넣어주고요, 유지력도 되게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얘를 조금 그래도 아쉽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는 스쿼알란 세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스쿼알란이 0.00001 들었어. 스쿼알란이라는 게 어쨌든 피지와 이제 비슷한 구조로 구성된 성분이다 해가지고 피지 조절 효과도 있고 막 보습도 잘해주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성분인데 기본적으로 오일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수분 세럼에 넣으려면은 많이 못 넣어요. 그래서 크림에는 아마 15만 ppm이라 해가지고 그만큼이 스쿼알란인데 얘는 그 컨셉은 가고 싶었는데 투명하게는 만들고 싶었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분상 그렇다라는 거고 이 스쿼알란이라는 이름을 쓴 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A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분 세럼 중에 아누아. 이거는 PDRN 세럼이죠. 얘는 저는 B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PDRN을 메인으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PDRN이 이제 발랐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다라는 게 조금 이제 통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감이 약간 겉돌아요. 겉에는 반딱반딱해서 좋은데 속까지 확 들어가는 수분의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다만 뭔가 겉에서 광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해외에서는 K뷰티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수지 씨가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C를 줄까 하다가 B를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라로슈포제. 얘는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요거는 조금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좀 아쉬워요. 왜냐면 히알루론산 함량은 이것저것 합하면 0.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변성 알코올 싹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위한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수분 세럼치고는 좀 묵직하고 유분감도 좀 느껴지는데 마무리감 끈적거림 좀 느껴지는 것도 좀 아쉽고요. 가격이 30ml에 59,000원, 세일해도 3만 얼마까지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수분 앰플을 이 돈 주고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절대 돈 주고 안 쓸 것 같아요. 누가 주면 쓸 것 같긴 하다. 근데 그래도 씁니다. 그리고 에스트라 세라히알 속수분 앰플인데요. 그 수분에다가 장벽까지 챙겨준다는 점에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수분 앰플들보다 조금 더 보습감이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도 이제 가격이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써야 되나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에스트라는 장벽 라인, 아예 크림 이런 게 차라리 좋은 것 같다. 얘는 저는 A일 것 같아요. 키니드, 이건 제가 작년 추천템이라 가져올까 말까 하다 가져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토리든에서 비타민C 유도체라고 하는 그 미백 성분, 흔적 조금 케어해줄 수 있는 성분이 조금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용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리든 쓸 바에 키니드 쓰는 스타일이고 여전히 얘는 추천입니다. 저는 얘도 S기 때문에 추천했던 거고. 그리고 자작나무, 얘는 토리든 웰라주 이런 애들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난 수분 앰플 같은 거 쓰고 싶은데 토리든 웰라주도 무거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자작나무 수액 이런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조금 파악이 일단 어렵고 50ml가 지금 19,600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옵션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19,000원에 한 75ml 정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아쉽다, 가격적으로도. 근데 다만 가벼운 수분 앰플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A로 갈게요. A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요즘 많이 보이던데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오어스라는 브랜드고요. 이게 히알루론산 함량 자체가 이것저것 다 했을 때 얘도 0.1에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토리든 웰라주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인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용감이 약간 흡수 안 되고 좀 겉도는 느낌이 조금 저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 앰플은 좀 쏙 들어가는 게 전 좋은데 그렇게 쓴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생각이고 B 하겠습니다. B. 마지막은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나노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 나왔던데 그 나인위시스에서 원래도 이제 수분 앰플 되게 유명했었는데 새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약간 밸런스가 가벼운 수분보다는 좀 화잘먹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쓰시면은 되게 속수분도 잘 잡아주고 막 겉에서 좀 번지르르한 그런 느낌도 너무 좋은데 다만 히알루론산 함량 같은 거를 제가 지금 파악할 수는 없고 그걸 안 보고 판단하기 조금 아쉽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저는 웰라주나 토리든 조금 더 추천할 것 같고요. 더 무난 빵이라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인위시스 나쁘지 않다. 얘도 A 하겠습니다. 미백 모공으로 넘어갑니다. 미백 모공으로 왜 묶었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일단 1번 주미소에서 10짜리 20짜리 두 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른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들보다 사용감이 되게 좋았어요. 써보고 막 끈적이거나 이런 느낌도 크게 없고 되게 산뜻하게 스며드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근데 다만 가격이
2만 원 초반대 정도 하거든요. 40mm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뒤에 얘기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A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젠트리에서 나오는 20mm에 10,000원 초반대 정도죠, 얘가. 근데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함량이 미백, 뭐 모공 이런 거에도 좋은데 어쨌든 피부 자극이 이렇게 20%가 들어가면은 제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주 한 2, 3회 정도만 써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40mm가 생각보다 소진이 되게 늦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고함량들은 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20mm에 10,000원 초반대면 이거보다는 이거 두 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얘도 사용감을 되게 잘 잡았습니다. 되게 산뜻하게 잘 나온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이라서 저는 얘를 S를 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S입니다. 더마팩토리. 얘는 이지엔트리보다 더 싸요. 근데 조금 끈적거려요. 그래서 저는 매일 쓰다가 약간 던지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 사기다. 이거 막 배송비 하나 해도 한 8,000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요것도 S 주겠다. 또 이제 함량 높게 들어간 건 요거 비타민 C, 요건 미백이죠. 미백도 되고 사실은 약간 안티에이징도 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타민 C 고함량 세럼이 우리나라에는 좀 기준 같은 그런 세럼인데,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사용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산패가 되기도 하고 피부 자극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는 저희 이제 입문자 친구분들이 썼을 때는 조금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고수분들한테는 당연히 S고 일반적으로는 A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힐의 비타민 C 세럼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메디힐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고 여기가 어쨌든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 비타민 C가 거의 안 들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3%짜리 세럼에 가깝습니다. 물론 저자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럴 거면 비타민 C를 꼭 내세웠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고, 솔직히 뭐 가격이나 사용감 이런 건 너무 좋지만 그런 거 치고는 사실 그냥 너무 평이해요. 이거 사느니 그냥 코스알엑스 쓰면서 조금 자극을 느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C. 그리고 또 다른 비타민 앰플 엔젤. 사실 얘는 비타민 C 유도체라서 순수 비타민 C보다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훨씬 안정적인, 뭐 햇빛 이런 거에도 조금 괜찮고 조금 더 자극 덜하게 쓸 수 있는 건데 2% 함량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가격이 얘도 30ml가 지금 공홈에서 29,900원인데 그건 조금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혹시 쓰실 분들은 장군님 채널 보면 뭐 링크 있더라고. 거기가 뭐 50ml로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가거나 뭐 장군님 마켓 때 간다 그러면은 가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A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성분 에디터.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1위 많이 하는 건데, NMN은 먹었을 때 이제 뭐 항노화 이런 걸로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성분이에요. 근데 발랐을 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이거 막 세일하면은 개당 9,900원도 하거든요. 보습이나 뭐 진정 이런 건 기본적으로 조금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막 모공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솔직히 그럴 수 없고. 근데 이제 뭐 가격이 워낙 이제 저렴한 앰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감안하더라도 한 B까지는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플레인의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 모공에는 그냥 화장품은 리들샷,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다음에 뭐 레티놀 이런 거가 좀 괜찮지 녹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진정 모공 앰플인데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은 나쁘지 않다. 개당 11,000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막 C까지는 아니고 한 B 정도. 그 마지막 시카페인, 이건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현 시점에서 리뷰해달라고.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공동 개발해가지고 비레디랑 만들었던 건데, 카페인 함량이 되게 높은 앰플이라 모공에 특히 이제 효과가 좋고 진정, 흔적 이런 것까지 다 조금씩 개선되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유분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낮춘다고 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써보신 분들이 여전히 좀 이제 유분감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셔서 마감남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조금 쌀쌀한 날이 되면 너무 잘 쓰고 있는 모공 세럼이고요. 그래서 저는 A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벽 앰플 네 종류가 있는데, 장벽 앰플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고 특히 겨울에 쓰시기 좋은 앰플류예요. 하나만 빼고 요거 주미소 장벽 앰플인데요. 이거는 이게 디판테놀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판테놀보다는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좋은 판테놀인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제형을 가볍게 잡은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벽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좀 가볍게 나왔다는 게 전 너무 좋고, 지성 피부분들이나 여름에 조금 산뜻하게 쓰기 좋게 나온 장벽 앰플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S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킨앤랩 베리어덤 링거 앰플인데, 얘가 그러니까 수분 앰플처럼 가벼운데 장벽도 돼요 라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수분 앰플들보단 좀 무거워요. 판테놀은 1%보다 안 들어있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효과나 사용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진짜 장점이 있나? 라고 하면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무난무난하게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B. 액토인.
DMCK 이것도 옛날에 추천했던 거죠. 액토인이라는 성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막 많이 쓰진 않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장벽에 되게 좋은 성분이고 그게 이제 2%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꽤 고함량입니다. 다만 얘가 또 이제 장벽 앰플인 만큼 조금 꾸덕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겨울에 전 너무너무 잘 쓰는 앰플이고요. 근데 약간 얘가 액토인이 원료치라고 해서 우유 냄새 같은 게 좀 나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좀 꽃향기 같은 게 좀 들어있는데 이게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거를 향을 안 넣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S고요.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 세라마이드 계열에서 조금 이제 그냥 무난무난하게 건성 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만한 앰플로 저도 한 2, 3년 전에 추천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막 기능적으로 엄청나 거라기보다는 가성비, 사용감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한국에 있어줘서 감사한 수준의 앰플입니다. 저는 얘도 S. 그리고 안티에이징 5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바다포도. 그리고 여기도 이제 NMN이 들었어요. NMN. 아까 말했죠? 발라서는 효과가 있는지 아직 모른다. 거기에다가 이제 레티놀 살짝. 그리고 바다포도 추출물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정말 잘했다. 그리고 광고를 너무 세게 해요. 이 마미케어라는 브랜드를 그닥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고 사용감도 그냥 근데 원래 나왔던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이 용기에 나온 게.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이거는 C입니다. 이지엔트리. 얘도 가격이 되게 저렴한 레티놀 앰플입니다. 레티놀 계열 성분으로 해가지고 0.9에서 아마 1%를 채운 앰플일 거예요. 그래서 고함량 레티놀에 입문하기도 좋고 이것도 한 20ml 만원대 초반대라서 쓰시는 분들은 가격적으로도 너무 괜찮다. 저도 추천했었고 S인데 저는 요것도 비슷한데 셀리맥스 레티놀 샷. 요것도 레티놀 0.1. 근데 얘는 좀 다른 점이 펩타이드랑 판테놀 해서 레티놀에 약간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좋고 그 레티날 있죠. 셀리맥스 거 유명한 거. 그것도 좋아요. 아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리들샷 같이 약간 그 스피큘 성분이 들어간 버전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셀리맥스 레티놀 제품이 조금 더 범용성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셀리맥스 레티놀 시리즈도 되게 가성비가 괜찮은 레티놀 시리즈라서 이것도 저는 S. 바쿠비타. 요거 같은 경우는 얼리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입문용으로 괜찮습니다. 비타민 C 유도체, 아까 엔젤에 들어있던 거, 그 다음에 바쿠치올, 레티놀의 좀 순한 버전 이런 것들이 2개가 들어있는데 이건 사실 매일 발라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안티에이징 앰플이에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처음 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되게 추천 많이 하는 앰플이고 사용감도 뭐 크게 끈적이거나 이런 거는 없다. 요것도 저는 S 주고 싶은데 시티로버. 이것도 참 거시기 한데 이거를 이제 장군님이 공동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 2만, 그다음에 위치아젤 6,000, 히알루론산 1,000. 아까 히알루론산 1,000이 최소 효과 내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토리든만큼 또 히알루론산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레티놀 2,500IU면 되게 저자극. 근데 얘가 향이 거의 향수급으로 좀 강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호불호 있을 것 같고 마무리감이 얘도 살짝 끈적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100ml 치고도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 가격은 좀 세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정가면은 B, 할인하면 A. 후기는 늘 개인적인 후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티어리스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